안녕하세요. LG U 플러스 AI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의 AICC B2B 서비스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규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AICC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컨택 센터 서비스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B2B와 B2C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U 플러스와 같은 통신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된 발표 내용인 인공지능 컨택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배경부터, 그리고 기능, 서비스, 그리고 적용되는 AI 기술과 그 AICC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컨택센터의 발전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통신사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주체에 따라서 부르는 말이 서로 다른데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 등을 목표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데, 이때 일반 고객,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B2C, 그리고 기업이 기업에게 판매하는 것을 B2B, 그리고 조달청 등을 통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것을 B2G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도 서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를 하는데, 이를 C2C라고 합니다. 먼저 B2C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2C 고객인 소비자를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편의점이나 할인마트나 슈퍼마켓, 아니면 백화점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셨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은 B2C 사업이 어떤 건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B2C는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우리가 평소 접하는 거의 모든 소비재가 해당됩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기준이 맞춰져 있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로 중간 단계의 거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배달앱, 그리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B2B와 B2C 사업을 비교해보면, B2C 사업의 수요 주체는 개인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즉흥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조건을 비교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누구나 가성비나 아니면 가심비를 따지면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2C 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보면은, B2C의 소비자는 종종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보다는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나 리뷰 등의 사회적인 증거와 광고가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B2C 사업을 하면서 B2C 제품의 의사결정자는 대부분 고객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되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구매 프로세스가 가능한 한 쉽고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2C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용이 좀 낮고 저렴하고, 그리고 구매를 하기 위한 복잡성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위험 부담이 적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빠르게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2C 사업의 마케팅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살펴보면은, 마케팅은 B2C 제품은 대개 감성 중심의 구매 결정 과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브랜딩을 통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족한 고객이 리뷰를 남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남긴 리뷰는 소셜 프루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심리적 현상을 소셜 프루프라고 하는데, 이 소셜 프루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른 고객이 구매를 할 때
쉽게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B2C는 TV 등의 매스미디어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광고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간결한 메시지, 그리고 강력한 비주얼적인 요소는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B2C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직감이나 마음에 따라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감정과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소통이 필요합니다. 앞장까지 B2C 사업을 봤다면 이제 B2B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2B 사업은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B2B는 보통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기업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B2C와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나 시설 등을 보통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주체는 회사나 공장, 사무실 같은 조직들이 수요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B2B 사업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B2C 사업보다는 좀 더 오래 조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의사결정 시간이 느립니다. 그리고 보통 고도로 계획적이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개인 용도가 아니고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아무래도 B2B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뭐 사내에서 6명에서 최소 8명 정도의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여러 명의 의사결정자가 이제 절차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각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체인을 이해하고 각각의 특정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B2B 사업 같은 경우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복잡성으로 인해서 B2C보다 구매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장기 결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B2B 사업의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B2B는 관계 구축을 통해서 리드 생성에 초점을 두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B2B 구매자는 광고보다는 개인 간의 관계에 상대적으로 좀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리드 생성은 신뢰를 쌓고, 그리고 이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B2B 사업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의 시간, 돈,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리고 제품에 대한 교육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잠재 고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업계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지식과 건설적인 대화를 제공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현업에서 있는 통신사의 경우도 B2B 사업과 B2C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B2C 사업입니다. 통신사의 이제 대표적인 B2C 사업으로는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서울은 02, 경기도는 031과 같은 가정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유선전화 서비스, 그리고 요즘에 누구나 들고 있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무선통신 서비스, 그리고 그러한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공하는 OTT 서비스, 그리고 집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개통이나 아니면 AS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통신사 대리점 서비스, 그리고 통신사 114에다 전화를 해서 요금제 변경이나 아니면은 청구서 발행과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고객센터 상담 서비스, 그리고 요즘에 AI 스피커들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AI 플랫폼 제공 서비스,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 음성 명령을 통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통신사의 B2C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2B 사업으로는 공장이나 회사에서 유무선 회선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회선 구축 사업,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 그리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는 IDC 구축 사업,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원격 검침이나 버스 정보 안내나 뭐 가로등 관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원격 관제 사업,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을 구축하는 사업,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신사지만 알뜰폰 회사와 기업 대 기업으로 거래를 하는 알뜰폰 사업,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그리고 전재상거래 구축 사업,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이 후반부터 설명한 기업 고객센터 구축 및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객센터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고객센터와 컨택센터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많이 쓰던 고객센터, 그게 콜센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고객센터는 어떤 기업이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 안내나 문의 상담, 불만 접수 등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채널과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의 기능, 주문 상태, 예약, 위치 안내 등의 가용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양의 전화를 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가 통신사뿐만 아니라 어떤 금융, 아니면 제조, 유통 이런 기업들의 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상담원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전에는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나 전화를 걸어서 쇼핑 회사나 아니면 정부 기관 아니면 통신사 등의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한 번씩 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대부분 불만이나 아니면 교환, 환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일을 목적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화를 걸면은 당연하게 받으시는 고객센터가 대중매체의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으로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실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오늘 특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고객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본다면은, 일단 고객과 상담사가 존재를 하게 되죠. 전화를 거는 고객과 그리고 전화를 받는 상담사가 존재를 하고, 그 고객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화 회선, 그리고 콜 인프라, 그리고 이 상담사, 그리고 상담 솔루션으로 고객센터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를 이제 보통 운영을 하게 되는데, 고객센터는 크게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라는 것을 나눕니다. 우리가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문의 아니면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응대를 해주는 것을 인바운드, 고객센터에서 인바운드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제품 문의나 요금 문의, 불만 처리, 예약 접수 등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 스팸 전화 같은 고객 구매를 유도하는 영업이나 아니면 고객 관리, 이벤트 안내나 감사 해피콜, 정보 갱신, 상품 판매, 만족도 조사 등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이런 것들을 아웃바운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객센터들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전화를 직접 받는 콜센터라는 곳에서 IPCC, AICC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먼저 콜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음성 전화망을 통해서 교환기에서 사람을 이제 연결을 해줘서, 상담사를 연결을 해줘서, 그래서 상담원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콜센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IPCC라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IPCC는 이제 인터넷 전화가 보급화되면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전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나 문자나 이메일, 채팅, 웹 서비스 등에서 인터넷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상담 채널이 이제 제공이 가능을 하고, 그리고 전화 음성망에 비해서 통신 비용이 확연하게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컨택센터라는 것을 구축이 가능해진 경우가 이제 IPCC로 발전을 하게 된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컨택센터 AICC라는 것을 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19나 아니면 재택근무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온택트 문화가 확산됨으로써 단순 업무 이외에 상담사처럼 고객과의 대화가 가능한, 컴퓨터로 가능한 이러한 컨택센터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객의 니즈가 반영되어서 AICC가 출시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더 중요해진 고객 서비스 업무를 AI를 통해서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고객센터 업무를 전문적인 AI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객의 상담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서비스 개선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상담 품질을 유지를 하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상담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AI 서비스를 통해서 업무 효율과 고객 상담 경험을 증진을 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른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없을까? 이러한 고객의 니즈가 반영되어서 인공지능 컨택센터, 즉 AICC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AICC로 진화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고객센터 시스템이 진 한계를 AI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그다음에 텍스트 분석, 그다음에 자연어 이해 등을 통해서 그러한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AICC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AICC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생성형 AI에 적용을 하고, 화자 인증이나 아니면 전문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점차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AICC를 통한 B2B 사업이 많이 확장을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여러분들이 기사로 쉽게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CC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의 제목들을 몇 개를 추려보았는데, 각 통신사마다 AICC를 이용해서 B2B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B2B 사업으로 수익 창출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고객과 상담사에 국한되어 있던 콜센터에서 AICC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AICC의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상담사를 통한 전문 상담 이외에 콜봇이나 챗봇을 통해서 요금제 변경이나 아니면은 시스템 안내와 같은 단순 상담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CC의 핵심 기술인 이 콜봇과 이 챗봇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콜봇과 챗봇의 답변은 지식관리 시스템에 저장이 돼서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답변을 추천해 줄 수 있도록 학습이 되고, 그리고 상담사가 고객과의 통화에서 실시간으로 상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객과의 상담 내용은 녹취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그 상담 데이터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고객의 패턴이나 질문들을 분석을 해서 더 좋은 상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담 과정은 관리자가 상담 센터를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에게 그 내용을 피드백을 주면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인공지능 컨택센터 AICC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AICC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던 콜봇과 챗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챗봇을 설명을 드리면은, 챗봇은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메신저처럼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걸 말하는데,
챗봇은 이제 텍스트나 그래픽이나 이제 음성을 이용해서 사용자와 대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뭐 최근에 뭐 생성형 모델을 적용한 AI 챗봇 챗GPT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발전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365일 24시간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상담부터 뭐 키워드 분석까지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봇은 이제 음성 인식 솔루션과 음성 합성 솔루션을 결합한 기술로 이제는 기존의 문자를 입력하는 기존 챗봇과 달리 음성으로서 우리가 말로 편하게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내일 뭐 6시 예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AI 로봇이 네, 몇 시에 뭐 몇 명이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콜봇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상담원과 대화를 하듯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65일 24시간 이제 응답이 가능하고 음성 발화를 통해서 챗봇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것이 이제 콜봇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센터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객들이 발화한 음성을 가지고 STT라는 기술, TA라는 기술, NLU라는 기술, TTS라는 기술을 통해서 콜봇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AI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STT라는 것은 스피치 투 텍스트, 즉 음성을 문자로 변환을 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음성 언어를 컴퓨터가 해석을 해서 그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AI 스피커나 챗봇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화 인식, 화자 인식, 화자 분류와 같은 곳에서 기술을 응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A라는 것은 텍스트 분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객과의 대화에서 상담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인사이트를 수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를 검출할 수 있고 문의 유형이나 아니면 대화 요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확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NLU라는 것은 자연어 처리 중에 하나인 자연어 이해라는 것인데, 고객의 의도를 이해를 하고 고객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응답을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자연어 이해 기술은 질문 답변이나 기계 번역, 그리고 자동화 추론, 문서 요약과 같은 기술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TS, 이것은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의 약자로 사전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의 발음, 속도, 호흡, 운율 등을 추정을 해서 녹음해둔 음성을 조합하거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컴퓨터가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대화를 생성하고 목소리를 생성하는 데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인공지능 컨택센터가 사스형 인공지능 컨택센터를 발전을 하게 됩니다. 원래 기존의 컨택센터는 보통 금융이나 아니면 유통 같은 기업의 내부에 전산실이나 서버가 있는 시설에 직접 하드웨어를 장비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장비 도입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필요한 하드웨어 사양과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내부의 구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서버와 스토리지도 구입하고, 데이터 센터 내에 하드웨어도 설치해야 할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네트워크도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시스템 개발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리적인 구축된 서버 위에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스형 인공지능 컨택센터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사스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는 건데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는 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하고 기본 IT 인프라 아니면 플랫폼을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거는 별도의 서버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구독형 AI 컨택센터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만큼, 사용 기간만큼 비용을 지불을 해서 AICC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부담, 하드웨어 구축이나 설치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중소규모의 기업들도 사스형 인공지능 컨택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스형 인공지능 컨택센터를 사용을 했을 때의 장점을 한번 쭉 보면은, 일단은 유지 관리에 좋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솔루션을 실행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공급사가 유지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업데이트를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자 그룹에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유통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전에는 유통업체에서는 유통에 관련된 환경을 구축을 하고, 통신, 그 다음에 뭐 제조에 관련된 기업에서는 그거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고 그거에 맞는 솔루션만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 다양한 업종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투자 비용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만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이용료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만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 하드웨어 구축 비용이나 아니면 솔루션 설치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고객 응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문의 분석을 기반으로 답변을 추천받아서 상담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AR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AR 서비스 이용으로 인력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과 함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축 비용이 공공 클라우드에 구축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와 장비를 구축할 필요도 없이 월 단위 구독만으로도 AIC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용자 용도에 맞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만으로도 장소와 상관없이 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뛰어난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를 다른 고객사와 그 다음에 뭐 구축하는 어떤 업체와의 정보 공유를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데이터 보안적인 요소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아주 작은 중소사업자들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필요에 의해 만큼 사업을 늘렸다가 줄이는데 아주 용이하게 사업 확장과 사업 축소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사스형 이제 인공지능 컨택센터가 어떻게 활용을 되고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금융이나 유통, 이커머스 아니면 병원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대출 상담이나 약관 안내와 같은 금융 업무 전반에 대한 필요한 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이나 이커머스는 주문이나 반품, 환불 등의 업무를 AI 콜봇이 상담원을 대신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인증이나 배송지 주소나 이런 것들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택센터가 24시간 상담 콜봇이나
상담 어시스턴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SaaS형 AICC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위치 안내나 아니면 병원의 진료 시간 안내, 그리고 FNQ 같은, 아니면은 이 전자차트 연동이나, 그리고 예약 접수, 그리고 예약 리마인드 콜을 전화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투약 안내 전화를 해준다거나, 이러한 전반적인 병원 업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SaaS형 인공지능 컨택센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추후 대화형 AI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초고대 AI와 같은 이제 가장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크기도 이제 커지게 되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컨택센터의 서비스 발전과 미래를 주제로 통신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 소개와 실제 AICC에 적용된 기술과 서비스를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AI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컨택센터 서비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간접적인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AI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더 다양해지고 구체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래에는 어떠한 산업이나 서비스에 AI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인공지능 컨택센터 서비스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